지난 밤 사이 너무 더워서 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죠? 기록적인 밤이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서울과 강릉을 비롯한 전국 30곳에서 나타났는데요. 특히 서울에 6월 열대야가 나타난 건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6월 열대야가 나타난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 밤잠을 설친 시민들이 강바람을 찾아 나왔습니다. 좀 무척 더웠죠. 자면서도 무척 덥더라고요. 더워서 2번인가 3번 깼어요. 12시 안으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덥고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샤워도 또 자주 하게 되고.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관측 이후 최고인 25.4도, 강릉의 최저 기온은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새 열대야가 관측된 지역이 30곳이 넘습니다. 1904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6월 하순에 이렇게 더운 밤이 나타난 건 1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록적인 열대야의 원인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입니다.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의 저기압이 마치 거대한 펌프처럼 열기와 습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서해의 수온도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됐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고 지구온난화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들어오는 좀 습기들이 굉장히 좀 높아가지고.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평소보다 많은 수증기로 가득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허베이성은 44.2도, 일본 군마현은 40.1도를 기록해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등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극단적인 폭염이 아시아로도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더위뿐 아니라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상암문화광장에 나가 있는 류현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 기자, 지금은 날씨 어떤가요? 네, 서울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울이 현재 26도로 밤이 됐는데도 기온이 높고 습도까지 더해져 후텁지근한 날씨입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최저 기온은 24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 나다름없는 무더운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중부지방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경남 밀양 등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밀양에서는 거리 곳곳이 물에 잠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하수도가 역류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밤새 약해졌다가 내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250mm 이상, 충남과 충북 북부 150mm가량이고 목요일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당분간 불면의 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와 전주, 포항과 제주도는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김천과 제주 33도 등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빨리 더워지면서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많이들 켜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 달부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을 4.3% 인상하기로 하면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가스비도 7월 1일부터 7% 오를 예정입니다. 먼저 박진중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4.3%로 결정했습니다. 킬로와트시에 116원에서 121원으로 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307킬로와트시, 한 달에 평균 1,535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전기료 인상은 예고된 거였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전기 만드는 데 쓰는 유연탄, 액화 천연가스, 국제 유가가 모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난 4월 한 차례 6.3%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작년에 5조 9천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1분기에만 벌써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분기당 3원, 연간 5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약관을 바꿔 5원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킬로와트시에 33.6원, 29%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수준은 사실 한 20%에서 25% 사이는 돼야 되거든요. 원가를 회수하려면 50%가 올라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전기요금 인상폭은 훨씬 큽니다. 1년 전에 비해 독일은 43%, 영국 33%, 스페인 68%, 프랑스는 24% 올렸고 일본은 12%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7월 1일부터 7% 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2,2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반도체나 철강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 요금을 싸게 유지해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기 사용량도 엄청나겠죠.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330kW시, 1년 만에 5%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가정용 전기도 한 가구당 5,616kW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조금 줄었던 전기 사용량이 단숨에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전기 과소비국입니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3위입니다. 제조업 강국 중국보다 GDP가 더 높은 일본보다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한전의 전기 판매량 가운데 가정용은 14%, 공공부문과 가게 같은 서비스용이 32%입니다. 절반이 넘는 53%는 산업용이 차지합니다. 반도체 같은 전자통신 분야가 전체 11%를 차지해 가정용 전체에 맞먹습니다. 화학 7.7%, 철강 같은 금속이 6.6%, 자동차도 3.4%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수출 산업들이 모두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원가 반영된 부분을 제조업도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기료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 싼 편입니다. 그동안 너무 싸다고 비판을 받아온 산업용 전기는 지난 20년 동안 80%나 올렸지만 그래도 OECD 평균 전기료의 88% 정도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누진제를 없애면서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OECD 평균의 61%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시대. 당분간 국제 에너지 가격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요금을 계속 이렇게 싸게 유지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는 이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팀 김윤미 기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전기요금이 4.3%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악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될까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요. 한 달에 전기요금이 1,500원 정도 늘거든요. 네. 이게 아주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그렇죠. 체감하실 때는 부담이 좀 더 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기요금이 이미 지난 4월에 6.3%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10월에 4% 또 오릅니다. 이게 지난해에 그러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상까지 합하면 올해만 전기요금이 15%가 오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좀 더 오르겠습니다. 네, 15%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앞에서 리포트도 보셨듯이 이 정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그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올렸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요.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독일의 3분의 1 정도 수준, 또 일본의 절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OECD 평균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 30년은 에너지가 무척 귀한 이 과도기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기요금을 지금처럼 계속 묶어두면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빚을 떠넘기는 거다. 때문에 전기요금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이 또 고통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날씨 더워지면서 에어컨도 못 켜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도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전기요금을 할인을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일단 한시적으로요. 복지 할인 대상 350만 가구에는 이 할인 한도를 4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이 이렇게 불가피하다면 서민층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